이번 시간은 현대 한국의 멸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마트나 건어물 시장에 가보면 멸치를 크기에 따라 지리맨, 가이리, 고바, 주바, 오바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모두 일본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현대 멸치어업자나 판매업자를 만나 인터뷰하거나 멸치 도소매점을 방문해 보면 멸치 문화가 일제 시기에 영향을 받았음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 찍은 사진 2장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동네에서 약간 큰 마트에서는 다시멸치, 가루하고 국물용, 고바멸치, 안주 국물용, 가이리멸치, 조림용, 지리멸치, 볶음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또 작은 마트에서는 다시멸치 국산과 지리멸치 국산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멸치를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며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를 보시겠지만 이러한 명칭이 모두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어를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리멸 등의 일본어가 심지어 순 우리말 지리멸치의 준말처럼 인식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를 통해 한국의 멸치 문화가 일제시기 문화 변동에 따라 유입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변동, 변형 현상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대개의 문화가 새로 발명되기보다는 전파를 통해 확산됩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확산과 쇠퇴를 반복하며 이는 일제시대를 겪은 한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민족주의 담론이 일상을 재단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김치와 마늘 냄새가 한국인을 차별하는 담론으로 이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는 한국의 김치야말로 세상의 제일의 음식이다 라는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화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기초한 민족주의 담론을 경계하며 우리는 오히려 문화나 기술의 전파를 직시해야 됩니다. 다만 문화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문화가 전파되어 새로운 토양 위에 정착해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파라는 것이 문화를 그대로 이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에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새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멸치 어휘나 가공법이 일본에서 전파되었지만 한국에서 일본과는 상이한 맥락에서 이러한 어휘와 기술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멸치를 부르는 어휘들이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건멸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일본 서쪽에 있는 가가와현입니다. 이곳에서 멸치를 오바, 주바, 고바, 가에리, 지리맨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멸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오바, 이어 주바, 고바, 가에리 등의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작은 것은 지리맨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오바부터 가에리까지는 이리코라는 범주에 놓고 가장 작은 지리맨은 이리코와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리맨은 이리코와는 먹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리코는 다시국물을 내는, 다시국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리맨은 밥 위에 올려 직접 먹는 등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흔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다시를 육수로 번역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와 일본에서 다시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문화를 포함해 일본의 멸치 소비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국의 멸치 분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멸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서해, 남해, 동해에서 멸치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시기별로 어획되는 멸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가장 상품 가치가 높았던 것은 주바, 고바 등의 중간 멸치와
지리멸이었습니다. 중간 멸치는 국내에서 볶음용으로 사용하고 지리멸은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전멸치는 젓갈에 담는 멸치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전멸치를 삶아 말려놓으면 다시멸이 됩니다. 전멸치보다는 다시멸이 인기가 있었지만 건조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장마가 끝난 뒤인 음력 8월경까지는 너무 습해서 멸치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장마 이후에도 너무 큰 멸치는 삶아도 말리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약 15cm 내외의 디포리, 표준어로 밴댕이는 상품 가치가 낮아 큰 멸치와 같이 디포리가 들어오면 골라내기가 어려워 전부 버리거나 혹은 한꺼번에 젖을 담거나 낚시미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조가 가능하고 요리에 사용하기도 시작하면서 상품 가치가 높아져 이제는 큰 멸치보다 오히려 디포리가 상품 가치가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2017년 전남 여수 남면 대행간도에서 만난 낭장망 업자가 알려준 멸치의 분류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멸치의 어획 시기에 따라 카에루, 고바, 주바, 대멸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멸치의 산란 시기와 성장 시기에 따라 월별로 상이한 크기의 멸치가 어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작은 멸치인 실치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여수에서 말하는 실치가 바로 지리맨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에루와 다시용만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멸치의 성장 단계뿐 아니라 멸치 어획 시기에 따라 멸치의 명칭이 더 나누어집니다. 내장이 생기기 직전의 멸치를 쌀고바, 주로 남해군의 죽방령에서 잡히는 주바를 혼주바 혹은 판때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주바는 어획한 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것에 반해 혼주바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또 끓는 물에 삶으면 물렁물렁해지는 멸치를 무멸, 반대로 단단해지는 멸치는 강멸로 나누기도 합니다. 멸치마다 삶았을 때 나오는 색이 다릅니다. 보통 6월 말부터 잡히는 멸치는 기름이 많아 말려도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젓갈로 만듭니다. 반면 9월 추석쯤 기름이 빠진 멸치는 건조에 적합합니다. 겨울에 잡히는 대멸은 찬바람이 불어 기름이 빠져서 깨끗하지만 겨울에 잡는 주바는 상대적으로 짭니다. 굉장히 세세하죠. 또 전남 여수 어시장의 한 가게에서는 멸치를 잔지리멸, 지리멸, 가에리, 고주바, 주바, 오주바, 오바로 나누었습니다. 고주바와 오주바는 고바와 주바 사이의 멸치와 오바와 주바 사이의 멸치를 다시금 세분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경남으로 넘어와 남해군 창선면에서 만난 죽방령 업자는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멸치를 구분했습니다. 우선 어획 시기, 성장 단계, 먹는 방식에 따라 멸치를 구분합니다. 시래기라고 부르는 새멸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멸치로 밥에 비벼 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지리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멸은 액젓, 다시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이후, 소멸은 소멸과 배쟁이, 5cm 이하인 고바, 10cm 이하인 주바 등의 소멸과 중멸은 주로 볶음용 멸치가 됩니다. 특히 가을에 어획하는 주바는 반대기 또는 금멸치라 부르는 것으로 가장 가격이 높은 죽방령 멸치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볶음용 멸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잡히는 멸치의 종류도 각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분류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남해군의 수협에서는 멸치를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작지만 가장 비싼 새멸로 주로 멸치볶음, 국물용, 이유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어 새멸 다음으로 비싼 자멸, 그리고 국물용과 볶음용 둘 다 가능하며 어획량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소멸, 우리가 멸치볶음으로 좋아하는 멸치 크기죠. 그리고 볶음용이나 국물용으로 쓰이지만 손이 많이 가기에 가장 싼 서민 멸치인 중멸, 그리고 주로 국물용으로 사용되는 대멸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멸치를 어획하고 있는 경남 통영의 기선권연망 수협에서는 중멸을 넣어 고주바죠. 6가지로 멸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통영의 기선권연망 수협에서는 한국식 한자어 외에도 일본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멸이 오바가 아니라 주바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전남이나 경남 서부의 남해와 달리 통영에서는 크기에 따른 멸치 분류가 한 단계씩 더 작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판매할 때에는 수협에서 판매할 때보다 더 세분화해 판매합니다. 통영의 서호시장에서는 기성권역망 수역보다 멸치를 적어도 10개 이상으로 더 세분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멸치 소매점의 진열대를 한번 볼까요? 위의 사진을 보면 우선 디포리, 즉 밴댕이와 눈퉁멸을 멸치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치는 지리맨, 가이리, 고바, 주바, 오바의 5가지 기본 분류의 분류 단계에 따라서 다시 중간 단계를 설정해 지리가이리, 가이리, 고바, 고주바, 오주바를 추가해 9개에서 10단계로 구분합니다. 또 알배기 지리는 붉은 새우를 먹어서 배가 붉게 된 지리맨을 지칭하는데 같은 등급 내에서도 멸치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매기고 가격 또한 달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멸치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서해와 동해의 멸치 어획 시기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멸치의 종류는 크기뿐 아니라 어획 시기와 품질에 따라 세분화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치를 세분화하는 것은 과거 일본으로 수출할 멸치와 한국인이 먹을 멸치를 구분하고 또 볶음용인지 육수용인지 젓갈용인지 등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분은 더 세밀한데 특히 한국에서는 볶음용 멸치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인은 멸치를 육수용뿐만 아니라 볶아서 직접 식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의 상태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인은 멸치의 어체의 맛을 직접 느끼며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치를 부르는 말을 차용해온 일본에서 멸치 소비는 어떠할까요? 방금 논의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남 여수, 경남 남해, 통영에서 모두 일본인이 밥에 비벼 먹는 시래기, 시래기, 지리멸을 선호한다는 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다음 주제에서는 일본의 멸치 문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